자, 이어서 볼게요. 자, PER라고 하는 것은 뭐 price to earnings ratio, 그죠? 또는 PE ratio 이렇게 쓰기도 해요. PE ratio, price 그리고 earnings, 그죠? 그러니까 그 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EPS예요. EPS. EPS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순이익을 전체 순이익입니다. 주식수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한 주식당 순이익이 되겠죠? 그게 EPS예요. 그래서 이제 주당 순이익으로 주가를 나눠주는 건 뭐예요? 주가가 해당 주식 그 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나 되느냐, 그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PER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주식 투자자가 기업이 창출한 주당 순이익의 몇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PER가 10이다. 그러면 순이익이 1에 대해서 10의 가치를 주고 산다 이게요. 한 주식이 1년에 예를 들어서 100원을 버는데 PER가 만약에 20이다. 그럼 이거를 2,000원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20배. 한 주당 순이익의 20배의 가격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배만큼을 쳐준다 이거죠. 이게 지금 1년에 100원씩 버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주식 들고 있으면 매년 이제 번 금액을 소유주가 가질 거 아니에요. 소유주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걸 당장 돈 주고 사고 팔고 한다면은 그거를 20배를 쳐주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에서 벌어들이는 그 1년의 월세 수입이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거를 1년에 1,000만 원씩 버는 거니까. 근데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2억에 거래되고 있다. 그럼 20배 정도, 그죠? 20년 동안 그 임대 수입을 벌어들일 만큼의 가치를 주고 이 건물이 거래되고 있다. 같은 이치예요. 자, 그 다음에 혹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현재 주가가 기업의 경영진이 목표로 하는 내년도 주당 순이익의 몇 배수에 달할지를 말해준다. 자, 지금의 주가가 있어요. 주당 순이익 대비 몇 배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1년에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는 그것의 몇 배 정도 된다. 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경영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볼 때 기업이 순이익을 모두 배당한다. 즉 벌어들인 순이익을 다 이제 배당으로 나눠준다 얘기면은 이 PER 값은 뭐냐면은 이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배당금으로 자기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리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PER가 19다. 욕할 뻔했네. 19라고 칩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모두 배당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투자했을 때, 그죠? 그럼 그 순이익을 다 나한테 배당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럼 19년 동안 배당을 받으면은 이 주식 투자한 자금 회수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PER라는 의미는 그렇고요. 자, PER를 이용해서 주식의 적정 가치를 계산하는 하나의 이 테크니컬한 방법이 있어요. 정률 성장 배당 모형에서 주식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계산했어요? 자,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그죠? 적정 주가 K-G분의 D1 했어요. 여기서 D1은 내년도의 배당금이잖아요. 그죠? 배당금. 그건 배당금은 뭐예요? 순이익 곱하기, 그죠? 배당 성향이잖아요. 순이익 곱하기 배당 성향. 내년도 배당금이니까 내년도 주당 순이익 EPS1에 배당 성향을 곱해준 거예요. 배당 성향은 뭐예요? 순이익 중에 몇 %를 배당금으로 주느냐 하는 그 비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D1을 이걸로 대체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V는 K-G분의
요거 여기 내려오면 되죠. D1 대신에 EPS1 곱하기 배당 성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EPS1을 왼쪽으로 넘겨요. 그죠? 넘기면 EPS1분의 V는 K-G분의 배당 성향만 남죠. 자, 우리가 K값 알고 있고 G값 알고 있고 배당 성향을 알고 있다. 지금 이 왼쪽엔 뭐냐면은 EPS1분의 V입니다. 원래 주당 순이익으로 주가를 나눠주면 퍼잖아요. 근데 여기서 V는 적정 주가입니다. 적정한 주가. 이건 뭔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적정 주가예요. 이 적정 주가에 대해서 EPS1으로 나눠주면 적정한 퍼가 되는 거예요. 적정 주가를 EPS로 나눠주는 거예요. 주가를 EPS로 나눠준 거를 퍼라 그러잖아요. 적정 주가를 EPS로 나눠주면 적정 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적정 퍼 값은 K-G분의 배당 성향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은,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기업의 EPS는 변함이 없더라도요, 이 적정퍼잖아요, 그죠? 적정퍼. 다른 거는 변함이 없어도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거는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랑 같아요. 그 K 값이 커지면 분모 값이 커지잖아요. 그럼 이 전체 값이 작아지죠? 그거는 적정 주가가 작아진다는 얘기. K가 커지면 적정 주가는 내려가는 것이죠. 적정 주가도 적정포가 낮아지고 나가서 적정포는 뭐야? EPS1분의 V잖아요. 적정 주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재무구조나 영업이 불안할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거죠. 위험을 반영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한 것일수록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가 된단 말이죠. 그거는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성장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성장률. 그러면 분모값이 작아지죠. 분모값이 작아지면 적정포값은 올라가요. 즉, 성장률이 높아지면 적정포가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성장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배당 성향 곱하기, 그죠? ROE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 G값이 올라가요. G값이 올라가면은 분모값이 작아지고 그럼 전체 값이 커지죠? 커지는 건 적정포 값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잘 읽어보고 본인이 스스로 한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하면은 적정포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내년도 EPS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적정 주가도 다음과 같이 계산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요구 수익률이 10%, 10.5, 배당 성향이 50%, 성장률이 6%, 금년도 주당 순이익이 5,000원. 내년 순이익에 기초한 적정포와 적정 주가는 얼마인가? 자, 앞에서 우리가 공식을 봤잖아요. 적정 주가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 요 값이 나오죠? 요 값이 나오면은 적정 주가를 계산하려면 다시 일로 넘기면은 요거 곱하기 EPS1 하면은 적정 주가가 계산된다는 걸 알고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그럼 먼저 적정포는 어떻게 될까요? K-G분의 그죠? 성장률이죠. 저기 배당 성향이죠. 그래서 배당 성향이 50%, K-G 적정포 값이 11.11배가 나와요. 내년도 EPS는 올해 EPS 곱하기 1 플러스 G잖아요. G%만큼 성장하는 거니까 5,300원. 그러면 내년도의 적정 주가는 어떻게 돼요? 내년도 EPS1 곱하기 적정퍼 두 개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적정값이 58,830원 883원.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 배웠죠? 배당금 할인 모형 DDM, 그 다음에 현금 흐름 할인 모형
두 가지가 있었죠. 자기 자본에 대해서 한 거, 전체 자본, 총 자산에 대해서 한 거. 그 지금 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걸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동일한 회사 주가에 대해서 DDM으로도 해보고 현금 오르마리 모형 두 가지도 해보고 펄을 이용해서도 해보고 해서 그러면 그 값들이 일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일치하는 일은 거의 드물 겁니다. 이러면 크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네 가지를 썼다 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일 낮은 게 만약에 25,000원, 제일 높은 게 35,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 주가는 25,000원에서 35,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인 것 같다. 만약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가 주식이 예를 들어서 4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고평가다 이거예요.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보다 훨씬 높게 나오잖아요. 이런데 만약에 여기서 나온 25,000원에서 35,000원 사이로 봤는데 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저평가다. 이거 매수 의견이 딱 나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어떤 회사 주가에 대해서 적정 주가가 얼마고, 지금 사는 게 좋고 파는 게 좋고,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설명한 방법들은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좀 더 정교화된 모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러한 개념을 공통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면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공부한 퍼 값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기본적인 상태가 이렇다 칩시다. 무혐의자는 6%, 위험 프리미엄이 3.5%, 현재 베타 개수가 1.0일 때 적정퍼가 20이 나와요. 계산을 해보면 요구 수익률은 무혐 수익률 6% 곱하기 베타 곱하기 시장 프리미엄 해서 9.5가 나온 겁니다. 성장률이 7%로 가고 배당 성향이 0.5라고 합시다. 요거 하면 지금까지 공부한 그 공식에 의하면 적정퍼가 20이 나와요. 적정퍼를 어떻게 계산해요? K-G분의 배당 성향이죠. 배당 성향이 0.5고요. K-G, K가 9.5, G가 7 해서 계산하면 20이 나와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위험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퍼 값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성장률이 커질 때와 위험이 커질 때 퍼 값이 어떻게 달라지나 보자 이겁니다. 기본 상태는 퍼가 20이었어요. 이 상태에서 다른 건 그대로 두고요. 베타 값만 1.5로 올렸어요. 자,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는 다른 거는 일정하고요. 변함이 없고 성장률도 그대로 1.0인데 베타도 1.0인데 성장률만 8%로 올렸어요. 7에서 8%로. 그렇죠? 그러면 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자는 거예요. 자, 베타가 커졌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 K 값이 커집니다. 다른 건 그대로죠. 계산하면은 여기 11.76이 나와요. 여기 어떻게 계산됐어요? 그 다음에 성장률이 높아졌다. 8%로. 다른 건 그대로예요. 그 적정퍼가 33이 돼요. 퍼 값이 올라가요. 자, 여기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거는 위험이 커지면은 퍼 값이 내려가요. 성장률이 커지면은 적정퍼 값이 올라가요. 이거 적정퍼입니다. 자, 그래서 퍼라는 것을 일률적으로 퍼 값이 낮은 게 좋고 저평가니까 그게 좋고 퍼 값이 높으면 위험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퍼 값이 올라가는가 떨어지는가를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퍼 값만 보더라도 성장률이 올라가면은 적정퍼 올라간다, 즉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위험이 커지면 퍼값이 하락한다, 주가가 하락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적정퍼 낮아지는 것이 또 유리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퍼라는 걸 가지고 이게 마치 주식을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아주 지표인 양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가지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PSR 분석 이거는 여기 설명이 있어요.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수익이 다 마이너스가 날 때 했던 방식이니까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가치에 대한 분석으로 나가는데요. 자, 여기 PBR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